모그라프 클로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게요. 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그라프 클로너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상자를 토로스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큐브를 클로너에 차일드 시키고 클로너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이 오브젝트 파라미터에 토러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클로너를 토러스에 차일드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큐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오브젝트 파라미터에 실제 토러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요.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토러스랑 큐브가 있는데 이 큐브를 클론할 거니까 큐브를 클론에 집어넣고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꿔준 다음에 토러스를 여기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로너의 중첩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역시 계속 큐브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개수가 많이 복제돼야 될 경우에 큐브가 제일 리소스, 자원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큐브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먼저 클로너를 이용해서 얘를 리니어로 한번 해볼게요. 직선, 선형으로 복제를 하는데 개수는 10개, 10개짜리를 좀 더 좁게 해서 여기 스텝 모드에서 스텝은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싱글 밸류는 단일 값을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큐뮬러티브라는 그 누적 옵션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쌓여서 자, 변화를 한번 볼게요. 헤딩 표가 많이 안 나니까 자, 피칭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값이 쌓인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가 큐뮬러티브가 아니고 싱글 밸류였다면 자기 자리에서 처음에 지정한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3도라면 3도, 6도, 9도 이렇게 369로 올라가게 되겠죠. 3의 배수로. 자, 근데 싱글 밸류가 아니고 큐뮬러티브가 되면은 3, 6, 그 다음에는 3과 6을 합친 9, 그 다음에는 9와 그 이전의 값을 다 합친 18,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값이 이전의 값들이 누적되어서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싱글 밸류일 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비해서 점점 더 값이 증폭되면서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요? 개수를 좀 많이 해볼게요. 카운트를 20개,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해도 뒤에 값들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값이 커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클로너를 또 한번 클론 시켜 볼게요. 현재 클로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또 한번 이렇게 클론을 하게 되면 이 클론 된 애들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되게 되고요. 자, 얘도 역시 리니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클론된 전체가 하나처럼 이렇게 되고요. 자, 값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특정 방향으로 약간 회전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포지션, 헤딩, 끄덕끄덕, 피칭 방향으로, 자, 헤딩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개수를 좀 많이 주고, 자, 물론 이 값도 큐뮬러티브로 해서 값을 누적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오브젝트가 이제 생겼는데요. 자, 얘를 어떤 플레인 같은 데다가, 플레인은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에 그리드를, 엣지를 보이게 해두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새로운 클로너를 하나 만들고, 기존까지 클로너를 여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클로너는 뭐 33 이런 게 아니고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새로 만든 플레인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플레인의 디스트리뷰션, 분포 방식을 뭐 그냥 간단하게 벌텍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 하나마다 얘네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방향이 좀 누워 있죠. 자,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고요. 방향이 누워 있는데 이 누워 있는 것을 고치려면 여기 있는 클로너를 세운다고 될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클로너에 트랜스폼에서 회전값을 줘야 되겠죠. 자, 이쪽 방향 아니네요. 이쪽 방향,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0 주면 이렇게 서네요. 그죠? 자,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자, 얘를 플레인에 변화를 한번 줘 볼게요. 플레인을 어떻게 변화를 줄까? 모디파이어에서 자, 디스플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를 플레인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디스플레이스에 어떤 값을 줘야 되는데 쉐이딩, 쉐이더, 노이즈로 값을 줘볼게요. 자, 일단은 클로너들 좀 안 보이게 해두고, 복잡하니까요. 컴퓨터 느려졌죠? 현재 약간 노출이 생겼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이게 해주려면 현재 이 글로벌 스케일을 좀 더 300,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크게 주려면 로우 클립과 하이 클립을 좀 잘라주면 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스플레이스에서 오브젝트의 이 하이트, 높이 값이 지금 10cm 밖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데 50cm 이렇게 하면은 큰 변화가 생기겠죠. 자, 쉐이딩의 값을 더 크게 줘 볼게요. 700, 1000. 자, 이렇게 줬더니 이제 제법 울퉁불퉁해졌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을 켜주게 되면 개수가 많네요. 첫 번째 것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줄여줄게요. 네,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여기에 플레인의 평면 오브젝트의 높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정 방식을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벌텍스로 하니까 점마다 생겼는데요. 얘네들을 서피스로 하게 되면 저 표면에 이렇게 랜덤하게 몇 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얘네들이 이제 뭐 좀 기울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할 내용은 중첩 클로너인데요. 큐브 하나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큐뮬레이티브 해서 큐뮬러티브로 누적시켜서 커브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선형 배열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선형 배열한 것을 어떤 다른 오브젝트에 이렇게 랜덤하게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자, 특수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반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이 일반 오브젝트인데요. null 같은 게 특수 오브젝트입니다. 좌표값은 있지만 그리고 자기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이 없는 허수아비죠. 이런 null이 특수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뭐 가이드도 특수 오브젝트, 그리고 피규어 뭐 이런 것도 특수 오브젝트가 되겠는데요. 특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를 새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일반 오브젝트를 만들고 일반 오브젝트에 작은 상자를 클론 시켜서 오브젝트 모드에 스피어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여기에서 숫자를 좀 늘려주면 표면에 200개의 작은 상자들이 갖다 붙게 되는데요. 자, 이게 안 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규어. 자, 피규어 오브젝트.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일반적인 입체 같지만 얘는 특수 오브젝트라 안 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 상자를 역시 하나 복제를 해서 그 상자에 클로너를 만들고 클로너 타입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서 여기에 피규어를 넣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이 피규어 자체가 특수 오브젝트라서 그렇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어떤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폴리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피규어에 뭔가를 꼭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제너레이터에 있는 커넥터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커넥터는 가까이 있는 점들을 이렇게 붙여서 그 빈틈을 메워주거나 그런 용도로 쓰죠. 그런데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일반 오브젝트화 시키는데도 쓰이는데요. 피규어를 여기에 적용을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와이어프레임이 생기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든 클로너에 피규어가 들어있었는데요. 피규어는 특수 오브젝트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커넥터, 일반 오브젝트화된 커넥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상자 크기는 조그맣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특수 오브젝트에도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수 오브젝트가 있는데 시네마포드에는 두 가지 텍스트 툴이 있습니다. 하나는 2D에 있는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 자, 또 하나는 모 텍스트라고 해서 처음부터 3차원으로 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모 텍스트는 특수 오브젝트고요. 그냥 텍스트는 일반 오브젝트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역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작은 큐브를 역시 복제를 해서 얘를 클로너 그리고 클론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한 번은 일반 오브젝트인 2D 텍스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잘 분배가 되죠.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빠져나와 버렸네요. 얘를 컨트롤 드래그, 얘를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오브젝트 모드에 모 텍스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복제가 되긴 되었는데 조금 모양이 이상하네요. 자, 하나씩만 복제가 됐죠. 캐릭터마다 한 개씩만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모 텍스트에다가 커넥트를 연결해서, 자, 그러면은 와이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새로 만든 클로너에 모 텍스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커넥트된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 드디어 원하는 대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오브젝트와 특수 오브젝트의 차이점, 그리고 특수 오브젝트를 따라서 클로너를 적용할 때 커넥터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점, 여기까지를 학습했습니다.